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 언론사들이 해온 말들 있죠. 징벌적 손해배 상제 안 된다. 중대기업 처벌법 안 된다. 평소에 반대해온 기업 규제들을 뭐 하나 이슈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끼업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쿠팡 이슈를 가지고 온갖 이슈들, 이 신문들이 평소 말하고자 했던 이슈들을 섞어가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면서 기업의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끼워 팔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신문을 이제 안 보더라도 이 신문이 무슨 말을 할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막 예측이 되고 있긴 한데요. 뭐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기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끼워 팔기 실태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문화일보 16일 화요일 오후에 발간되는 문화일보 화요일자 기사입니다. 23면 경제면 기사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쿠팡 고용 효자인데 산업재해 청문회 대상에 올랐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좀 한숨이 나왔던 기사인데, 쿠팡맨들의 열악한 노동 처우 문제 많이 기사화가 됐었죠. 그러면 산업재해 청문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거기에 증인으로 올랐다는 점은 사실 이게 확정된 지도 꽤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사를 좀 부각하는 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쿠팡이 마치 한국의 효자 기업이고 미국의 증시 상장도 하면서 뭔가 세계적으로 좀 뭔가 위상이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보도죠. 근데 달리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없지 않나요? 고용 효자인 것과 산업재해 청문회 대상에 오른 거는 별개죠. 산재가 심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뭐 내수에 도움을 주고 고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있나요? 아니죠.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키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를 둘러싸고 재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가 기사의 첫 리드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결국 기업들의 이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쿠팡 고용 인력이 4만 명이 넘어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이제 3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고용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고용 환경 내에서 벌어지는 질적인 문제, 산업재해 문제는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 아예 다른 초점에서 접근해보면 쿠팡이 이렇게 국내 고용 인력이 많은데 미국 증시 상장하는 게 웬 말이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언론도 있거든요. 언론에 따라서 너무 기업의 입장, 그것도 이 청문회와 이번 쿠팡의 고용 효자 이슈를 좀 연결짓는 듯한 좀 억지스러운 기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쿠팡 기사를 언급한 김에 어제자 문화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자 문화일보 1면 톱 기사입니다. 경총도 쿠팡도 두 손 든 반기업 정부라는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쿠팡의 위상, 증시 상장 추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반기업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것도 종합지가 1면 톱 기사로 썼던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순환적 경제구조가 불가능하다. 경총 부회장이 사의를 했고, 쿠팡이 과도한 규제 탓에 애로가 있어서 경영권이 보장되는 미국에 상장했다. 여당이 거여가 친노동 입법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인기영합주의적인 규제 일변도 기업 정책이 결국 경제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스트레이트 기사,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죠. 뭔가 담담하게 감정을 안 넣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인기 영합주의적인 규제 일변도 기업 정책이 결국 경제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기사를 쓸 때 형용사랑 부사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리드 한 문장만 읽었을 뿐인데 굉장히 정부의 부정적인 심각한 후유증, 인기 영합주의적인 규제 일변도,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강한 부사 형용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이슈가 또 이어지고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키로 한데도 국내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기업 정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신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슷한 쟁점이 있어서 한 번에 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국내 1위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제목은 무엇인가요? 쿠팡이 국내 아닌 미국 증시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와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차이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 규제 얘기, 이 이슈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쿠팡의 미국행 혁신 막힌 기업의 탈한국 전조 아닌가라고 씁니다. 세계일보는 좀 더 이제 오버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재계 호소에 귀를 막고 작년 말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의 족쇄를 채우더니 연초엔 기업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집단소송제법, 징벌적 손해배상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쿠팡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건 혁신이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쿠팡의 미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혁신 막힌 기업의 탈한국 전조라는 게 세계일보의 분석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규제가 까다로워서 쿠팡이 혁신을 못해서 미국으로 갔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끼워 팔기죠. 기업규제 3법이라고 말하는 법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에 대해서까지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쿠팡은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에 혹은 집단소송제법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국내를 떠난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법들이 평소 이 신문들이 말하는 이제 재계의 수건 사업들, 이 법들을 저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결을 시킨 기사이죠. 쿠팡이라는 거는 별개의 이슈로 봐야 될 거를 좀 지나치게 연결했고 세계일보는 좀 그 도가 다른 신문보다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도 사설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당연히 보수신문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의 16일자 사설입니다. 규제 지뢰밭에 피해 해외로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쿠팡에 대한 얘기, 이 이슈가 주목받은 김에 이제 한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기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서 친노조적인 정책에 지금 경총에서 무력감을 호소하고 여기 상근부 회장이 그만뒀다고 했다. 이런 식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은 기업 가치 50조 원에 넘는 쿠팡이 한국을 등지고 미국을 상장 장소로 택하는데도 반성은커녕 현금 살포의 여념이 없으니 이러고도 국가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이제 끼어 팔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금 살포,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겠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추진을 계속 여러모로 해왔던 그런 시민들에 대한 이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이겠죠. 쿠팡이 미국으로 상장하는 거랑 정치권이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돈을 받으면 쿠팡의 물건을 더 사서 쿠팡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논리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끼워 팔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을 조금 따져보면 국내 기업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이런 법 때문에 쿠팡이 떠나가는 거는 아니죠. 근데 그것처럼 연결지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살포 이슈,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 정책과 연결지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뭐 큰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차등 의결권 때문에 이게 있어서 미국에 상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러 이 얘기를 부각하지 않고 막 중대재해기업법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 좀 가장 큰 한국과 미국 증시의 차이는 이 제도인 것 같아서 중앙일보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 대신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왜 했나? 한국에 없는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김범석 이제 소유주가 지분 2%로 58%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쿠팡은 원래 미국 기업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회사가 국내 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100%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미국의 증시를 상장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다만 이제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중앙일보는 차등 의결권 허용이라고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쿠팡 이슈를 다루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라고 좀 더 자극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한국엔 차등 의결권이 없어서 규제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이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이것보다 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진 지분보다 더 큰 영향력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서 창업자를 보호해주는 권리인 거죠.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 이 제도가 없어 라고 비판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차등 의결권은 OECD 국가 17개국 36개 중에 17개가 도입되어 있는데 한국은 추진 중이라는 말만 나온다라고 비판하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좀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등 의결권이 왜 한국에 도입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조명하는 보수 언론 경제신문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사실 차등 의결권 도입 논란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박근혜 정부 때죠. 이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한 토론회 기사인데 지배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의결권 도입 신중해야라는 기사입니다. 이때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이란 발표에서 김순석 전남대 법학대 교수가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을 위해 차등 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처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김 교수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입해야 하지만 피라미드 형태나 순환 출자 구조 등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 지배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순환 출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롯데나 삼성의 지배 구조를 말할 때 이 재벌 일가들이 적은 지분을 통해서 계열사를 소유하고 그 계열사가 또 다른 계열사를 소유하는 식으로 계속 순환 출자의 고리를 만들어서 적은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해온 게 한국 재벌의 독특한 그런 지배 구조 관행이었고 이것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이 현실이죠. 달리 말하면 한국의 재벌 체제에서는 적은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 제도는 이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제도 그 맥락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 순환 출자라는 이 일종의 편법적인 제도를 재벌들이 운용을 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수는 도입을 해야 하지만 전제할 것은 이 순환 출자고리 이 문제부터 해소한 다음에 도입하는 게 순서다라고 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 문화적 차이, 무엇보다 한국의 재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를 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건 재벌을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은 이것을 마치 이번 정부에서 뭘 안 해서 쿠팡이 떠나간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저는 쿠팡이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 미국 증시 상장을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이게 특정 정부만의 문제로 북한에서는 오히려 논의가 꼬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됐지만 도입되지 않고 있는 그 공통적인 맥락을 따지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사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먼저 이 기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이 전날에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거든요. 이 쿠팡이 미국에 상장 추진을 하는 신청서가 있잖아요. 이 신청서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 정부가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 자영업자로 판정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을 할 때 이 기업의 가치와 이 기업의 위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종사자분들의 노동자인가 아닌지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쿠팡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분들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판단을 했어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방노동청 진정 처리 결과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법부의 판단처럼 오해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사실상 관련된 이제 논쟁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것만 갖고 곡해를 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겨레가 이런 점에서 뭐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좀 의미가 있는 기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제 노동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자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좀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언론마다 자신의 논조가 있고 자신들만의 시각이 있겠지만,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평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 끼어 팔아서 막 억지로 연결짓고 정부 비판으로 막 호도하는 그런 맥락을 쓰는 언론이 있는 반면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네? 이게 문제는 없을까? 얘네가 했었던 신청서를 우리가 검증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노동자들 혹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행위는 없을까? 그런 것을 짚어보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